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 55분입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을 출발해서 서쪽 방향으로 약 3.5km 정도 이동하면 잠실 나들목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좌회전을 해서 계속 남쪽으로 잠실 석촌호수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재 기온은 32도 정도 되는데요. 한강바람이 불고 있어서 시원합니다. 자,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입니다. 멋진 올림픽대교의 야경입니다. 자, 이번에 서쪽 방향 비추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자전거 퇴근길에 미국의 독립전쟁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1776년 1월에 토머스 페인이 발간했던 상식이라는 제목의 47페이지짜리 팸플릿입니다. 자, 토머스 페인이 1776년 1월에 47페이지짜리 소책자 팸플릿을 발간을 한 게 미국인들로 하여금 독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켰던 그러한 책이 바로 토머스 페인의 상식, 영어로는 커먼 센스입니다. 커먼 센스라는 제목의 그 47페이지짜리 팸플릿 소책자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가지고 초기에 1776년 1월에 발간됐을 때 발간일로부터 3개월 만에 그 당시에 15만 부가 팔렸고요. 미국 독립전쟁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는 총 50만 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를 감안하면 미국 각 가정에 한 권씩 필독서로 비치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토머스 페인의 소책자 상식 커먼센스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식민지인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식민지인의 권리를 보장해라 뭐 이런 차원에서 투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주장은 약했었습니다. 다수는 식민지인들에게도 생존할 수 있는 생존권을 보장해라, 식민지인의 권리를 보장해라 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투쟁을 했었던 거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약했었습니다. 그러다 1776년 1월에 그 당시에 코르셋 제작공 출신의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상식 커먼센스 47페이지짜리 소책자 팸플릿을 발간을 해서 거기에서 토머스 페인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모국인 영국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립을 해야겠다 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식민지인들이 영국에 대한 투쟁이 기존에는 식민지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이었었는데 그 토머스 페인의 상식, 커먼센스의 영향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식민지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아예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책이라는 게, 한 사람의 그 글이라는 게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토머스 페인의 그 책자가 세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 당시에 1776년 1월에 토머스 페인의 그 상식, 커먼센스가 발간될 때 그 저자였던 토머스 페인은 나이가 39살이었고요. 원래 영국에서 출생했는데 미국으로 이주를 해 왔었고, 코르셋 제작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그 명저 커먼센스 상식이라는 47페이지짜리 소책자를 발간하는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이 1776년 출간 당시에 39살의 토머스 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영국의 국왕은 조지 3세입니다. 조지 3세의 나이는 38세였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해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온 국민들이 공감을 하게 돼가지고 드디어 같은 해인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위원회 5인방이 있습니다. 5인방 첫째,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 둘째, 나중에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셋째, 나중에 $100 지폐의 주인공이 되는 벤저민 프랭클린. 네 번째, 로저 셔먼. 다섯 번째, 로버트 리빙스턴. 이상 5사람이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위원회 위원 5인방을 이루는데요. 그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나중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시절에 초대 국무장관을 했었고, 나중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시절에는 부통령을 했었고, 드디어 제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 초안을 거의 주도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1776년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상식 커먼센스라는 소책자 47페이지짜리로 히트를 쳤던 인물은 코르셋 제작공 출신의 토머스 페인, 나이가 39세였고요. 그 모국이었던 식민지 지배국가였던 영국의 국왕은 조지 3세, 나이가 38세였고요. 독립선언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했던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은 33세였고, 그 다음에 독립전쟁의 영웅이 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 당시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1776년 1월에 발간된 토머스 페인의 상식 커먼센스라는 그 책이 미국의 역사를 바꿔버렸다라는 그 한 사람의 그 글이 그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펜은 칼보다 강하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글월 명문장이 칼보다 강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전쟁 과정을 보면 제가 앞으로 정확하게 3주 후에 미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7박 10일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출발합니다. 앞으로 딱 3주 후 8월 25일에 출발해서 9월 3일에 귀국하니까 7박 10일의 일정인데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여행 격언이 있듯이 많이 알고 가야 많이
볼 수 있고 또 많이 배워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계속 미국에 관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전쟁 과정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775년 4월 19일 독립전쟁에 첫 총성이 울렸던 곳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북서쪽 32km 지점인 콩코드입니다. 콩코드. 그곳에서 독립전쟁의 시발탄 첫 총성이 울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후인 1776년 1월에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토머스 페인의 소책자 상식 커먼센스가 발간이 돼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의 생각은 영국이 식민지인들에 대해서 무리한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식민지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미국 식민지인들이 영국을 상대로 투쟁을 했었는데요. 1776년 1월에 발간된 상식 커먼센스 발간 이후에는 이제는 목표 자체가 아예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180도 급선회해 가지고 드디어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곳은 잠실 나들목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 위로 올림픽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776년 1월에 토머스 페인의 상식 커먼센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영국에 대한 투쟁의 그 방향, 목표는 독립이었습니다. 독립, 완전한 독립. 자, 그렇지만은 독립선언서가 공표됐던 시점은 다 잘 아시다시피 1776년 7월 4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의 최대 국경일이 독립기념일인데요. 그게 바로 1776년 7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토머스 페인의 상식 커먼센스라는 소책자가 발표된 지 6개월 후인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드디어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미국의 최대 국경일이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1776년 7월 4일입니다. 자, 횡단보도 파란불 건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독립선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미국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대영 제국의 막강한 군대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적으로도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즉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세 개의 분파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첫째 3분의 1 정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두 번째 무리 3분의 1 정도는 우리는 여전히 영국의 조지 3세를 국왕으로 모시는 충성스러운 신민들이다. 영국에 충성해야지 독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부류 3분의 1 정도였고요. 나머지 세 번째 부류 3분의 1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무관심층입니다. 무관심층. 우리 정당 지지도 조사할 때 부동층, 무당층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머지 세 번째 부류 3분의 1 정도는 무관심입니다. 독립을 하든 독립을 하지 않든 관심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의 사령관, 최고 사령관에 임명된 조지 워싱턴,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는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은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국민들의 그러한
지지 속에서 독립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겨웠던 겁니다. 세계 최강 국가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식민지 피지배 그러한 상태에서 군대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도 탄탄하지 못하고 국론도 분열돼 가지고 3분의 1 정도만 독립을 지지하는 그러한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악전고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그 독립전쟁을 함에 있어서 계속 패했습니다. 패배를 거듭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유럽 열강들, 프랑스나 네덜란드, 스페인, 유럽 열강들도 굉장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쉽지 않은 전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에서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방향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전쟁의 최고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초반의 열세를 극복을 하고 드디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뭐냐? 독립선언이 있었던 연도 177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떠한 승리를 하게 되냐면 트렌턴 전투입니다. 트렌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트렌턴 전투 승리가 바로 1776년 12월 24일인데요. 그때 계속 패배를 거듭하던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첫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게 177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트렌턴 전투입니다. 트렌턴 전투. 그 트렌턴 전투가 1776년 12월 24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 1777년 9월 19일에 세러토가 해전에서 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세러토가 해전.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 이름에 세러토가 호도 있습니다. 그 미국 독립전쟁 때 의미 있는 승리 전투 중에 하나였던 1777년 9월 19일에 1777년 9월 19일에 세러토가 해전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 세러토가 호가 있습니다. 자, 계속 오늘은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 사이에 있는 굴다리 위에서 클로징 멘트를 말씀드리려고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77년 9월 19일에 세러토가 해전에서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또 의미 있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 패배를 하고 있었던 그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의미 있는 전투 승리를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1776년 12월 24일에 1776년 12월 24일에 트렌턴 전투와 이듬해인 1777년 9월 19일에 세러토가 해전에서 승리를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관망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국제사회의 열강이었던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미국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가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의 그러한 지배력에 굉장히 반발을 했던 유럽의 열강들이 이제 미국이 의미 있는 전투에 트렌턴 전투와 세러토가 해전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제 미국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이 미국을 도와서 독립전쟁이 이제 국제전 양상으로 확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기존에는 미국만을 상대로 싸웠는데요. 이제는 미국에다가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는 그러한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굉장히 많은 무기와 인력, 병력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었고, 특히나 잠깐만요, 여기 건너서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미국 군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미국도 이제 독립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탈영병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니까 그 급여를 못 받은 그 미군들이 굉장히 그 투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목숨 바쳐 싸우게 하냐라는 그런 반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조짐들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군 내에서도 굉장히 분열 조짐이 있어서 최고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굉장히 힘겹게 독립전쟁을 지휘 통솔하는 그러한 형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또 더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게 1781년 10월 19일입니다. 1781년 10월 19일 버지니아주의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요크타운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포위된 영국군들이 그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그 영국의 총사령관 콘월리스 사령관이 미국의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1781년 10월 19일에 바로 버지니아주의 요크타운에서 있었던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영국의 최고 사령관 콘 윌리스가 미국의 최고 사령관 조지 워싱턴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상 독립전쟁의 종결을 가져온 전투로 미국의 승리로 끝났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세워두고요.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호. 자, 서호에 보시면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 롯데월드라는 간판이 부착된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굴다리. 자, 굴다리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굴다리에서 북쪽 방향인데요. 자, 송파대로가 보이실 겁니다.
전방 약 400m 지점에 잠실역이 있고요. 전방 약 1km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이 있습니다. 잠실역과 잠실대교 남단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북쪽 방향 잠실역과 잠실대교 남단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송파대로가 쭉 뻗어 있습니다. 왕복 10차선 송파대로입니다. 전방 500m 지점에 잠실역에서 시작을 해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남쪽 방향 촬영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내려가면 지하철 8호선 복정역 그곳이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접경 지역인데요. 자, 남쪽으로 8km 정도 가면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접경지대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방향 500m 지점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곳에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이 있고, 물론 그 잠실역에서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환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잠실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남쪽으로 약 한 8km 내려가면 지하철 8호선이 있는 복정역입니다. 자, 이 도로가 바로 북쪽의 잠실역에서 남쪽의 복정역까지 약 8km 정도 뻗어 있는 도로가 송파대로입니다. 송파대로. 자, 송파대로 위를 힘차게 질주하는 차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북동쪽 방향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석촌호수의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쪽에 있는 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송파대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송파대로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석촌호수로 왔습니다.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된 저 건물은 롯데월드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입니다. 그 롯데월드 어드벤처 너머로 약 45층 정도 되는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두세 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서쪽 방향 석촌호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너머로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5동 정도가 보입니다.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는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부터 15년쯤 전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입주 완료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호수 궁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지금 석촌호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너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서호의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깅로 폭이 약 5-6m 정도 되고요. 석촌호수 조깅로의 폭은 약 5-6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이 더 잘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조깅로는 제가 다시 이곳이 석촌호수, 제가 동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동쪽 방향, 동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송파대로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 잠실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조깅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호. 자, 서호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서호 조깅로에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조깅로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조깅로의 폭은 5-6m 정도 되고 동호와 서호를 합해가지고 2563m입니다. 그래서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4바퀴면 10.25km, 8바퀴면 20.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 26.4마일 대보리길이 됩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8월 4일까지 무려 21년 5개월 남짓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조깅로 보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21년 5개월 남짓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1년 5개월 정도 장구한 기간 동안 42.19km는 92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 개인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풀코스 21년 5개월 동안 92회 완주한 그 횟수 중에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이 되는 60번 정도는 공식 대회에서 완주했고요. 나머지 32회 정도는 비공식, 즉 나 홀로 달리기, 나 혼자 달리기로 연습 삼아서 풀코스를 달렸던 게 32회 정도 됩니다. 그 32회 중에 절반 정도인 한 16번 정도는 한강공원에서 연습 삼아서 나 홀로 달리기로 풀코스를 달렸고요. 나머지 16번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연습 삼아서 16번 정도 풀코스 42.19km를 혼자서 달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애 최초 풀코스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입문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 풀코스를 완주했었습니다.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마라톤 입문하고 만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나 홀로 달리기로 4시간 16분 동안 달렸던 게 저의 생애 최초의 42.19km 완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가 4120km인데요. 지구 한 바퀴에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즉 67% 정도 거리에 해당이 되는 약 27,1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21년 5개월 동안 27,1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일평균 훈련 거리, 매일 평균적으로 3.5km씩 달린 겁니다. 21년 5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3.5km씩 달려왔으니까 이 석촌호수 한 바퀴에 2,563m니까요. 21년 5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자, 저의 마라톤 역사와 함께했던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조깅로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서호의 조깅로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깅로 산책하거나 달리는 분들을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깅로에서 산책하거나 달리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은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로 지금 여기 난간 있는 곳이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의 난간입니다. 자, 굴다리. 제가 이곳 서호와 서쪽에 있는 서호와 동쪽에 있는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가 길이가 한 30m 정도 되는데요.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 굴다리 위에서 북쪽 방향, 잠실역 방향, 잠실대교 남단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남쪽 방향입니다. 전방 약 8km 정도 지점에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접경지대에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이 있는 그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다시 송파대로입니다. 자, 이곳 송파대로에서 남쪽 방향,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접경지대에 복정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8km 정도 가면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자, 전방 500m 지점에 잠실역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8호선이 환승하는 잠실역, 즉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는 지금 북쪽에 잠실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남쪽에 복정역까지 약 8km 정도 뻗어 있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송파대로고요. 다시 한번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다시 이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호 조깅로입니다. 서호 조깅로.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와서 제 얼굴을 좀 밝게 보이는 곳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서호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조지 워싱턴이 그 의미 있는 전투, 사실상 독립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전투가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영국군을 포위했는데요. 포위당한 영국군이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영국군의 총사령관 콘 월리스 장군이 미국의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에게 항복했던 게 1781년 10월 19일에 그 유명한 버지니아주의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1783년 9월 3일에 파리에서 조약이 체결되면서 독립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은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독립전쟁의 첫 총성 시발탄이 됐던 전투가 렉싱턴 콩코드 전투인데요. 그게 1775년 4월 19일이었고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마라톤 대회,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가장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1897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3년 보스턴 마라톤 126주년인데요. 그 보스턴 마라톤이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콩코드 전투,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북서쪽 32km 지점에 있는 콩코드에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게 1775년 4월 19일이고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독립전쟁의 시발탄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약 9개월 정도 후인 1776년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출신이지만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코르셋이라는 의류 제작공 출신이었던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상식 커먼센스라는 47페이지짜리 팸플릿을 출간을 했었고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출간 초기 3개월 동안 15만 부가 팔렸었고 독립전쟁 진행 도중에 총 50만 부가 팔려서 그 당시 인구를 감안하면 미국 각 가정에 한 부씩 필독서로 비치할 정도로 토머스 페인의 상식 커먼센스가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의 그 글로 인해 가지고 커먼센스 상식이란 그 책 47페이지짜리 소책자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투쟁을 하는 그 목표가 최종 목표가 기존에는 식민지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식민지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이게 목표였었는데요. 좀만 기다려. 저기 서 있어. 금방 끝낼게. 금방. 한 5분만 기다려. 미안해. 여기 구경하고 있어. 여기 구경하고 있어. 저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 딸이 지나갔습니다. 제 딸이 여기 잠실역 근처에 대기업 다니는데요. 퇴근길에 여기 포도 한 상자를 사가지고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서울시 따릉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오늘은 걸어서 가고 있는데 포도 5kg짜리 한 상자를 양손에 들고 지나가다가 아빠가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방금 제가 5분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빨리 마무리를 하더라.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딸내미가 이 근처 잠실역 근처에 대기업에 다닙니다. 빨리 5분 내 마무리하고 딸내미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커먼센스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가지고 그 기존의 그 미국이 영국에 대한 투쟁의 목표가 기존에는 식민지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라는 거였는데요. 그 토머스 페인의 상식 커먼센스가 발간된 이후에는 이제는 목표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예 영국에서 독립을 한다라는 걸로 목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776년 1월에 토머스 페인의 그 47페이지짜리 팸플릿 발간 이후에 그해 6개월 후인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고 그때 독립선언 초안 작성위원회 위원 5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 벤저민 플랭클린,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이 5사람이 초안 작성위원회 위원 멤버였는데 그 중에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이 주로 주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